국내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신규 확진자 수는 이틀 연속 400명대를 이어갔습니다. 백신 접종 후에 이상 반응으로 혈전이 생겼다는 신고가 추가로 접수돼서 당국이 조사 중에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잠시 후에 정례 브리핑에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할 예정인데요. 오늘 관련 내용 김경우 인제대 서울백병원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상황부터 먼저 짚도록 하겠습니다. 445명, 확산세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수치는 어떻게 좀 진단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지난주 1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와 거의 비슷한 추세로 보이는 걸로 봐서는 더 증가하진 않는 것 같은데 네. 우리가 3월 첫째 주, 그러니까 지지난주 같은 경우보다 훨씬 좀 증가한 추세로 감소하지 않는 계속 앞으로 조금씩 증가하지 않을까 좀 우려되고 있는데 네. 이렇게 증가세가 확 줄어들지 않으면서 증가하게 하는 요인들 를 좀 되짚어 보게 되면은 최근 1월 중순부터 해서 우리가 실내 체육 시설이라든지 학원, 노래 연습장, 집합 금지가 해제되고 또 최근 들어서 이제 거리두기 단계도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완화되고 또 유흥 시설도 집합 금지가 이제 해제되고 또 최근에 이제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영업 제한 시간이 이제 해제되고 이러면서 이제 방역 기조가 보다 이제 책임과 자율에 좀 더 강조를 두는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다중이용시설들이 이용이 허용되고 해제가 된다고 해서 안전하다는 뜻은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잘 지켜주시고 계시지만 그래도 이제 문이 열려 있으시면 또 방심하시고 좀 이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어떤 비수도권에서 집단 감염 사례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계속 강조했던 기본적인 방역 수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잠깐 또 조금 방심하신 경향이 있어서 계속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동안 이제 수도권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생겼던 이런 집단 감염 양상이 이제 경남이라든지 강원 같은 비수도권에서 일부 이제 지역적인 산발 감염이 조금씩 집단적으로 수십 명, 수백 명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서 이것이 전국적인 확산 양상으로 번지지 않을지 조금 우려가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간은 사실 수도권의 확진자의 한 70%, 80% 정도가 밀집이 돼 있었는데 이제 비수도권에서도 조금씩 확산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언급해 주셨던 그 비수도권에서 영업 제한 시간이 풀린 그 영향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발생 시점이 언제냐를 봐야 되겠지만 거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유흥시설 중심으로 이제 감염 연결고리가 계속 이어진다든지 우리가 또 이제 감염 연결고리를 못 찾는 감염 경로 불명의 비율도 많아지는데 우리가 일단 가족이 감염되시고 또 가족분들이 또 지역사회에 감염이 되시고 또 그 지역사회에서도 특히 이제 감염 전파 위험이 높은 이러한 다중이용시설, 특히 이제 유흥시설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이제 계속 연결고리가 이어지기 때문에 이제 수도권보다 이제 비수도권에서 그동안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안 하셨어도 좀 큰 전파가 없이 편하게 만나셨던 분들이 최근 들어서 이제 감염 확산되게 되면은 기존에 이제 목욕탕에서 조금 대화를 나누셔도 금방 전파가 되고 이런 양상으로 번질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비수도권에서 그동안 청정 지역까지는 아니지만은 감염 전파가 적었던 지역에서 계속 감염 전파 위험성은 항상 있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좀 잘 지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백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혈전이 생겼다.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뒤에 혈전이 확인된 사례와 관련해서 유럽 의약품청 여기에서 조사 결과를 곧 발표를 하게 되는데 물론 이제 연관성이 좀 떨어진다. 백신과의 연관성이 이제 그럴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만 아직은 좀 단언하기 이른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네, 아마 연관성이 없다고 나올 가능성이 많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제 접종을 맞은 군에서 안 맞은 군보다 실제로 혈전 발생이 많았는지 그런 보고도 없었고요. 또 아니면은 백신 자체에 문제가 생겨서 예를 들면은 제조 과정에서 품질에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보관이나 이송 과정에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주사를 놓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 해당 접종을 받으신 분들 간에서 집단적인 이상 반응 신고가 많았을 텐데 그런 것도 보이지 않아서 아마 이제 큰 관련은 없을 것 같은데 왜 혈전이 이렇게 이상 반응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오인을 받을까 이렇게 추정해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질병이나 이상 반응이나 또 사망 원인 중에서 좀 증상이 평상시에 없다가 갑자기 나빠질 수 있는 질환 이런 것들이 백신 접종 시기와 겹쳐서 이상 반응처럼 보일 수 있는 질환.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암 사망 같은 경우에는 좀 그렇게 보이기 어려울 것 같고요.
또 뭐 폐렴 같은 경우에도 급속히 진행되지 않으면 조금 무증상인 경우에는 물론 이제 백신 접종하고 시간적인 선후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예. 뭔가 좀 다른 증상이 보인다든지 또 뭐 사고가 교통사고라든지 뭐 사고사라든지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 보이는데 예. 가장 증상이 없으면서 빠른 시간 내에 뭔가 이상이 생기는 질환들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혈전증이 있기 때문에 마치 혈전이 관계가 있는 것처럼 좀 이렇게 오해를 받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혈전이 생성되는 다양한 이유를 언급을 해주셨는데 WHO에서도 이 혈전이라는 것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흔한 질환이다, 심혈관 질환이다 이런 보고를 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설명 주시겠습니까? 네, 최근에 독감에 대해서도 해외에서는 혹시 독감 예방 접종을 맞으면 혈전이 더 많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서 독감 접종과 이제 혈전과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이미 분석이 끝났기 때문에 다른 예방 접종과 혈전과도 큰 관계는 없겠고요. 예. 혈전이 생기는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이제 혈전은 우리가 혈액에 흐르다가 좀 혈류가 정체된다든지 또 아니면 혈관이 지나가는 혈관 내피 세포에 문제가 생겨서 거기 혈전이 생긴다든지 예. 그런 요인들이 더 많고 또 자주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한 연구에 따르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간 한 1,000명 중에 1명은 혈전이 생긴다 이런 예.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혈전이 생긴다고 다 위중한 병이 생기는 건 아니고 혈전은 그냥 혈관 정맥이나 동맥 또 심장 안에 이제 혈전 피덩어리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문제는 그것이 이제 떨어져 나가서 색전증을 일으켜서 어디를 막는다든지 할 때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겠고 치명적이 되려면 보다 좀 큰 혈관을 막았을 때 예. 보통 이제 정맥에 있는 혈전은 우리가 심장을 통해서 폐로 가기 때문에 주로 이제 폐동맥 색전증이 많이 생기는데요. 예. 아주 큰 색전증이 아니면 이렇게 사망까지는 이르지는 않고 호흡 곤란이라든지 이제 실신이나 기침 뭐 이런 증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 혈전이 과연 이제 백신 때문에 생긴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연구를 통해서 큰 관계가 없다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혈전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사인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혈전은 있어도 대부분 또 모르고 지나가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심부정맥, 다리 정맥에 혈전이 생겨서 이렇게 붙지 않는 이상 혈전이 있어도 모르시는 경우가 있고 예. 또 이제 경동맥에 혈전이 있어도 건강검진할 때 찾아진다든지 이렇게 무증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게 만약에 접종 후에 어떤 부검을 해서 혈전을 찾았을 때 이 혈전이 백신 접종 전에도 있었던 혈전인지 아니면 접종 이후에 생긴 혈전인지 참 찾기 판단하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은 백신 접종 후에 생기는 어떤 증상이라든가 질환인데 부검 소견에서 우연히 발견됐다. 이게 사인도 아니고 백신 접종 이전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실하지 않을 때는 이것이 이제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분류할 것인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제 좀 많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그 국내에서 지금 뭐 저희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백신 접종 후에 이상 반응으로 혈전이 나타났다. 이제 이런 신고가 추가로 접수됐는데 20대 남성의 경우거든요. 이거 나이와 상관없는 겁니까? 이제 해외 연구에 따르면은 아무래도 좀 고령층일수록 혈전이 많이 생기시고 예. 또 서양인보다는 아시아인 분들의 혈전이 적게 생기고 이러한 연령이라든지 또 인종별로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 밖에 어떤 혈전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 예를 들어서 심장에 부정맥이 있다든지 또 동맥경화가 있어서 혈관 내피세포에 문제가 있다든지 또 장시간 누워 있어서 정맥의 혈액이 순환이 잘 안 돼서 잘 고여 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위험 요인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분 같은 사례는 어떤 혈전인지 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겠지만은 혈전의 위치라든지 또 뭐 크기나 정도라든지 또 그것이 2차적으로 색전증을 일으켰는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밝혀져 있지 않아서 아마 추가적인 자료는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한 64만 명이 이제 접종을 하셨으니까 대충 뭐 한 일주일 사이에 연간 발생하는 어떤 혈전 발생률을 좀 거꾸로 추정해 봤을 때 63만 명이 접종하시면은 한 서너 명 정도 혈전증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통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젊은 층에도 생길 수가 있고 많은 접종자가 있을수록 우리가 못 찾는 혈전증이 있고 그것이 어떤 색전증이나 염증을 일으켰을 때야 나중에 또 아니면 건강검진을 통해서 우연히 발견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반인들이 자신한테 혈전이 생길지 안 생길지 이걸 사전에 알아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까? 사실은 이제 혈전이 있어도 거의 무증상이시고요. 또 혈전증만 아니라 다양한 여러 가지 질환, 예를 들어서 뭐 경미한 빈혈이 있었다. 예. 증상이 없으시면 사실 건강검진 때 나온다든지 뭐 지방간도 그렇고 고혈압, 당뇨도 그렇고 증상이 없는 병은 검사를 해야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빈혈이 나중에 접종 후에 생겼는데 이것이 약한 빈혈이 접종 전에도 있었는지 이건 좀 알기가 어려운 부분이 될 수가 있겠고요. 이 색전증은 이제 정맥에 있는 혈전증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다리 정맥에 많이 생기기 때문에 다리가 좀 잘 붓고 또 통증이 있다 이러면은 혹시 이제 정맥 쪽에 눌렀을 때도 통증이 있다 그러면 한번 초음파 같은 검사를 통해서 뭐 정맥의 혈전인지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 또 이제 우리 경동맥의 혈전 같은 경우에는 뇌경색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젊은 사람들보다는 이제 고지혈증이나 당뇨병 또 연령이 많으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강검진에서 또 경동맥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있고 또 우리가 심방세동과 같이 부정맥이 있고 심장이 좀 늘어나 있으신 경우에도 그 안에 또 혈전이 생기실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부정맥이 있다, 혈전을 잘 일으키는 심방세동이 있다 그러면은 혈전이 있는지 아마 의사 선생님이 검사를 권고해 드릴 겁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최근 들어서 이 혈전 얘기가 워낙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드리는 질문도 이제 이거 관련돼가 좀 치중이 됐네요. 오늘 코로나19 상황도 짚어봤고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김경우 인제대 서울백병원 교수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